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438페이지 교재 기초인문서, 우리 해커스 기초인문서 438페이지를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말씀을 드렸죠. 아까 자, 부동산 세법의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의 의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물납과 분할납부의 해당 세목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조세의 분류에서 용어 익히고 세금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오늘 학습 목표고요. 자, 오늘 조세 총론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을 다루는 부분인데 국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또 그것에 대한 또 시행령으로 또 되어 있고 또 학자들의 견해가 더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세 총론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범위가 방대한데 거기서 이렇게 최근에 보면 이렇게 구석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문제를 또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험 문제 푸시면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조세 총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조세 총론 어떻든 간에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제가 올해는 시험에 여기가 유력합니다. 여기가 유력합니다. 알려드리면 그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이제 조세 총론 우리가 수업 배우는 부분들을 공부하시면 무난히 시험에서 여러분 37회 시험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조세의 의미 특징과 조세의 분류를 오늘 공부하는데 시험에서 조세의 의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특징에서도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볼 거고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고 세금들의 특징을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총론 시험에서 전반적인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총론 우리 기초인문 강의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하냐면 조세의 의미 특징인데 이 조세의 의미 특징은요, 특징에서 의미가 있는 것 딱 하나가 있고요. 조세의 분류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활동에 따른 분류라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취득 시에 보유 시에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은 우리 세법에서 가끔 출제가 되고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 이제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는 그런 부분이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징수 방법이란 것은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는 건데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강론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여러분 집으로 납세 고지서라는 게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요.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국가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이거요. 제가 36회 시험 앞두고서 가산세에 관한 부분이 올해 출제가 조세 총론에서 찍어봐라 두 군데를 찍었는데 그 테마 중에서 가산세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가산세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37회 시험에서는 또 가산세에 관한 게 자세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이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것은 강론을 중심으로 어떻든 간에 또 37회 시험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이제 성립을 하고 또 확정이 되고 성립된 납세의무는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소멸에서 34회 시험, 35회 시험 연달아 나왔습니다. 제가 올해 36회 시험 앞두고서는 성립과 확정에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랬는데 찍어봐라 가산세 그리고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별표 3개 했는데 이 성립에서 36회 시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37회 시험에서는 성립 소멸 이 부분보다는 이제 확정 같은 것이 또 좀 더 의미가 있고요. 납세의무 확정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고 성립에서 또 독립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이제 확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기초인문 과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뒤에서 또 계속 강론에서 공부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조세 총론 기초인문 과정을 강의합니다. 먼저 교재 438페이지 펴놓으시고 여기 화면을 쭉 보시면 됩니다. 이따 교재는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제가 다 줄 거드려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조세의 의미 특징입니다.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조세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요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는 줄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조세란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법령에 유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 읽은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조세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과세 주체란 말이 나오는데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고,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 과세 주체. 자,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가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세금이지, 국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국가가 과세의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의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가 부과하는 게 조세인데요, 우리가 흔히 공공단체나 공기업에 내는 공과금이나 공공요금은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저희 엄마가 굉장히 연로하신데, 제가 늦게 낳고 막내 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늦게 나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연로하신데, 요즘처럼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이러면 제가 집안의 온도도 좀 올리시고 침대 온도도 좀 올리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하면, 자, 저희 엄마가 얘기합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가스세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색이 새뻑하게 하는데 막내 아들이, 엄마,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이런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세금이지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건 세금이 아니에요, 엄마.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저희 엄마가 알았다고 하고서 금방 하루만 지나면 또 전기세, 가스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것들은 세금이 아닙니다. 왜?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니까 그렇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국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세금입니다. 조세의 특징 두 번째, 조세 부과의 목적이요. 국가 자체가 우리한테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 그러면 가장 1차적인 본원적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요. 뭐 돈이 있어야지 국가 자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수입 조달 목적, 이게 국고적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회 정책적, 경제 정책적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줄 긋려고 하는 분들 줄 긋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자, 그럼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왜 강의하냐고요? 처음이니까 기초, 배경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보세요. 나중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2005년도에 도입한 이유는요, 그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 같은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재정 수입 조달 목적과 관계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오로지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과 관계가 없어서 조세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유난히 주차 단속을 많이 하고 유난히 교통딱지를 많이 떼고 그러면 이것들이 진짜 돈이 필요해서 그러나, 이럴 의심도 가기도 하지만, 자, 얘네들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한번 제가 또 이걸 언급할 기회가 올 건데,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세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합니다. 여러분, 조세는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주택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살고 계신 시군구에 재산세를 냅니다. 냄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뭐 받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건 한 장 받은 적 없잖아요. 비누 한 장 받은 적 없지. 세금 냄과 동시에는 받은 적 없잖아요. 이게 조세의 특징입니다. 간접적으로 도로도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치안 서비스 제공해주고 간접적인 반대급부는 있지만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용료나 수수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무슨 문화회관 같은 거, 시민회관 같은 거 사용료를 내면 바로 이용하게 해주잖아요. 자, 수수료 내면은 특정 용역을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냄과 동시에 직접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지만 조세는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제공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뭐 복지 제공해주고 그러는 거지, 직접적인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는 것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조세의 특징. 조세는 법률이 규정하는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무조건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요, 과세 요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데, 법령에 과세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오고. 근데 이건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통설적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인지,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걸 취득할 때 부과되고, 재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 이따가 이제 용어 설명 드릴 건데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표, 과세 표준이라는 거, 또 세율,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라고 그래서 통설적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세금은 부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세금 안 내,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또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입니다. 조세는 사적자 지원칙이 배제되고 확정된 조세처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 강행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난 저 시장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세금 안 낼래. 자, 버텨보세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생겼는데 버티면 그 체납자의 예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에 넘겨서 세금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행을 강제합니다. 자, 요까지는 교양이었고,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자, 납부 이행 방법인데요,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또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하죠.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해야지.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와서 세금 내고,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끌고 와서 세금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전 납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납이라고 그래서 물건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수님, 저 신용카드로도 세금 납부할 수 있죠? 네, 신용카드로도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분할 납부네요? 아니에요. 자, 신용카드 회사하고 우리와 이렇게 약관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신용카드 회사에 분할 납부한다 할지라도, 분할로 이렇게 할부로 한다 할지라도 신용카드 회사에서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불 납부지 여기 말하는 분할 납부가 아닙니다. 이 물납과 분할 납부라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됩니다. 다시 용어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자, 용어 배웠는데 과세 주체란 말을 배웠어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고,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 용어, 우리 물납, 분할 납부요.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나눠내는 분할 납부라는 걸 배웠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 근데 물납과 분할 납부는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강론에서 나중에 배울 거고, 오늘은 물납과 분할 납부 용어 익히시고 허용되는 세금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요.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이따 여러분들이 볼 건데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시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시험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거지. 지방세법상 물납은 뭐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세금 하나 지방세 집어넣고 얘가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는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다른 세금은 안 되고 뭐만? 지방세에서는 뭐만? 재산세만 물납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 안 돼요. 국세에서는 상속세라는 세금이 물납에 허용됩니다. 근데 왜 색깔을 달리했냐면, 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이따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긴 한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래서 상속세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 출제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요. 물건 납부하는 물납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로서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은 많습니다. 근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오늘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재산세 허용됩니다. 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보게 될 건데,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이따 보겠지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소방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불 났을 때 불 끄는 소방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우리가 특별히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합니다. 이 세금은요, 별명 하나 붙여드리면 재산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 그러면 유유상종이죠? 저도 어렸을 때 여러 친구 그룹이 있지만, 이제 지금까지 여러 친구 그룹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 삼총사 저 포함해서 그 친구들이 제일 이제 친한 친구 그룹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죽이 척척 맞아가지고 지금까지도 평생 친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친구니까 유유상종이에요. 웬만하면, 자 보세요,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앞으로 공부할 때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누가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면 뒤에 재산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재산세 규정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준용 따라갑니다. 근데 친구라고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 쟤는 왜 저래 정말, 아이 난 안 가, 이런 것처럼 다른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규정을 따라갑니다. 자, 다시 별명 하나 붙여드립니다. 재산세 친구 그러면 누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재산세 친구입니다. 또 보세요, 지방교육세라는 세금도 있고 더 있는데 얘네들은 오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거고, 오늘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재산세라는 세금, 또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억하시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허용됩니다. 분할 납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또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등등 허용되는 세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두 가지만 일단 딱 기억합니다.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친구 있죠? 얘는 재산세하고 많은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자, 얘네들은 두 개 세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지자체 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면, 재산세 고지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따로따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나란히 이렇게 적어서 병기에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때, 그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 오늘 일단 좀 배우고 나중에 보셔야 돼요. 부가세란 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오늘은 자,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딱 요 정도만. 지방세에서는 뭐만? 재산세 허용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분할 납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는 허용되는데 뭐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는 허용되는데 물납은 안 된다는 거, 요거를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조세 총론. 자, 조세 총론인데 여기 한번 봅니다. 조세의 정의 이런 거는 줄 긋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거고, 조세의 특징 이런 것도 읽어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자, 과세 주체, 세금을 부과하는데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 지자체가 과세 주체가 되고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 자체가 아니면 아무리 조세와 비슷해도 조세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과금, 공공요금은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전기세, 수소세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2번 조세 목적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1차적인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국가 자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근데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조단을 보세요. 본래의 목적이 재정 수입에 있지 않고 오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니다?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얘네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벌금, 과태료, 과료 등은 조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살짝 이렇게 알아두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요,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세금을 냄과 동시에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받은 적 없잖아요. 자, 조세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조세는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공공의 서비스와 대관계가 있는 사용료나 수수료는 냄과 동시에 사용하게 해주고 특정 용역을 대행해 주니까 직접적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나 수수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또 4번 조세는 법률이 규정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또 보시면요, 과세 요건 줄긋고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조세는 사적자치 원칙이 배제되고 확정된 조세 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 이행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시장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세금 안 내 이런 거 안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까지 교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교양이고, 기본 이론 강의 이제 시작하면은 조세의 특징에서 지금까지 5번까지는 생략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근데 왜 설명했냐고요? 우리가 그래도 기초과정에서 그래도 과세 주체가 뭐고 이런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세금이라는 걸. 3번 살펴본 거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6번부터입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입니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한해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입니다. 현행 세법은 지방세 중에서 뭐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에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밑줄짝이요. 자, 제가 줄글하는 데만 줄그시면 돼요. 그리고 물납과 분할납부 용어가 나와 있는데 용어 설명 금방 드렸습니다.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 소개해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걸 확인해 볼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물납과 분할납부 우리가 금방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세금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얘네들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요, 요거는 별표시 2개입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반드시 시험장 갈 때까지 반드시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금방 배웠어요. 자, 요 문제, 요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납이 허용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물납 X입니다. 등록면허세 물납 X입니다. 재산세 O 허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X입니다. 자, 지방세에서는 제가 얘네들 지방세인데, 지방세에서는 제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납부할세액이 얼마를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는 무조건 틀려요. 얘네들 안 되고 재산세만.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X입니다. 양도소득세 X입니다. 자, 분할납부요. 취득세 분할납부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O, X요. X입니다. 허용 안 돼요. 등록면허세
아까 못 봤는데 여러분들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문제에서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부는 이렇게 바로 제 수업은 계속 이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 알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나 이해한 것 같아. 그렇지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로?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된다.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지 않고요. 재산세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지방세 시험에서 다음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어떤 거요?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양도소득세 허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시험 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32, 33 이런 때 종합부동산세 정답 지문이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총답이었고,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이렇게 꼬십니다.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양도소득세는 토지 수용의 경우에 토지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양도세는 토지 수용이든 뭐든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만 됩니다. 시험에서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 알고 있는지를. 자, 그래서 또 재산세 고지서의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 재산세 친구 지역자본시설세,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등등 더 있습니다. 등은 분할납부가 허용이 됩니다. 자, 국세에서 참고적으로 국세에서 상속세는 물납 허용됩니다. 분할납부도 허용이 됩니다. 증여세는 물납은 안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5개 주요 제목의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꼭 시험장 갈 때까지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딱 이거 하나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적의 필기 노트에 다 필기돼 있고, 나중에 이거 다 필기가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콕 출제 상제문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아이고, 금방 이론 배웠는지 못했는지,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항상 문제를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자, 기억하는지 못하는지는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핵심 콕 출제 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안 풀어볼까요? 대답이 없네. 이거 안 풀어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자료가 오늘 그 자료 강의 계획서와 함께 자료 받은 게 있죠? 자료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배부될 자료가 있어요. 문제 요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린 문제는 반드시 자료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은 강의에 첨부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배부가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하나한다. 온지 X인지를 미리 얘기하면 난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해보면 김 빠지니까 제가 물어볼 때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합니다. 자, 온지 X인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자, X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온지 X인지 좀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답이 엇갈렸는데 답이 엇갈렸습니다. 오, 이런 분도 계시고
X 이런 분도 계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아까도 봤지만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뭐만? 분할납부만 허용된다고요.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뭐만요? 얘는 자, 분할납부만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항상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 제가 어떤 수험생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얼굴 예쁜 수강생이에요, 그런데. 수강생이 얼굴 예쁜 거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얼굴 예쁘든 안 예쁘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어떤 수강생은 공부 잘하는 수험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험생들은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저 대충 이렇게 한번 듣고서 이거 이런 거구나, 내가 공부하면 되겠네 해서 혼자 공부해버려가지고 합격하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때문에 합격한 줄 알지. 그러니까 저희들 생계를 위협하는 수험생들이에요. 그런 수험생들은. 저희가 지금 기초과정부터 시작해 준비한 마지막 9시월까지 특강 포함해가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강의 안 듣고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해버리면 저희들 생계를 위협하는 수험생이라 저희들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 어떤 수험생이냐고요? 하나 알려주면요,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그러더니 일주일 지나면 또 뽕해가지고 또 언제 배웠는지 다 까먹고, 또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알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다 까먹고, 그래서 또 알려주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합격한 다음에 절 찾아와가지고 감동세법 카페 모임도 있었는데 오프라인 관악산공원에서 제 손잡으면서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힘들고 그럴 때 정말 위로가 많이 됐고요. 제가 힘들고 좌절하고 그럴 때 교수님 덕분에 제가 진짜 힘내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하면서 또 교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 손 잡아주는 수험생 있잖아요. 학원에서도 그냥 저 수강생 좀 불안한데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뭐 빈말이라서 저희들 덕분에 합격했다고 하는 수험생, 이런 수험생이 저희의 자랑이고 저의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항상 인사 말미에 여러분은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의 자랑이고 진짜 보람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우리 해커스 합격생의 거의 한 80, 90%, 90% 가까이가 감동세법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합니다. 합격생의 대부분이 다 이제 감동세법을 듣고 합격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합격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합격했지만 또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냥 합격하고 나서 그냥 아무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수강생이든 오프라인이든. 근데 어떤 수강생분들은 그래도 글 하나 남겨서 1년 동안 잘 배웠습니다, 글 하나 남겨주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손잡아주고, 이럴 때 정말 그냥 힘든 거 싹 잊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제가 돈만 생각하면서 강의하면 얼마나 인생이 제가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여러분 제가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또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보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고 보다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 어떤 수험생이라고요?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금방 시간 지나면 까먹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알려줬는데 열을 알아버린 그런 수험생은 거의 없어요, 거의. 자, 인구 우리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금방 들으면 까먹고, 금방 들으면 시험용 공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고 또 하는 거고. 공부 잘하는 수험생 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보람을 느끼고 정말 저희 힘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틀리고 이런 거에 좌절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의 선배들도.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인데, 여러분 교재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440페이지입니다. 조세 분류 여기 펴놓고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봅니다. 또 여기도요, 제가 줄그라고 하는 데만 딱 줄그시면 돼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합니다. 이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용어를 익히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요 세목들의 특성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고기를 드시고, 자, 스트레칭 또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 스트레칭을 세법 시간에만 아마 스트레칭을 할 건데, 처음에는 안 하고 있어요. 청춘들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이제 요때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여러분들, 자, 릴렉스 하시고. 자, 조세 분류를 보시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 국가도 있고 아까 지방자치단체도 과세 주체였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국세는 이렇게 나눠져요. 내국세,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요. 관세,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관세청에서 부과하는데, 관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수입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 섬 수입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없고 내국세가 우리 시험법인데,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왜 강의하냐고요? 처음이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데,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 법이 있어요. 법인세, 법인세 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법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법. 이렇게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겠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세목 1세법주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증여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두 개 세목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방세는 학자들이 얘기해요.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는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들어있어요. 취득세법, 등록면허세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이렇게 11개 세금이 다 들어있어서 학자들이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다 지방자치단체로서 과세 주체가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얘네들도 과세 주체가 되고요. 또 시군구도 또 과세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양평군, 또 충청북도 청원군, 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구요. 여기서 말하는 구는 특별시,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를 얘기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가 자치구가 되는 거지. 도 아래에 시가 있고 도 아래에 시가 있고 그 시 아래에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자치구입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자치구냐고요. 여기 말하는 과세 주체가 아닙니다. 자치구가 아니에요. 자, 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는 자치구입니까? 아닙니다. 도 아래 시, 그 시 아래에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특별시,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가 자치구라고요. 그래서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구잖아요, 여러분들. 부산광역시 뭐 영도구 자치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런 데가 자치구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구가 자치구라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게 지방세입니다. 자, 그럴 때 과세권자에 따라서 지방세는 좀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늘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오늘 한번 보고 갑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특광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얘네들 몰라도 돼요. 취득세 하나만 오늘 봅니다.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취득세는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결국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자치구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그러면 도봉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에는 자 특별시가 아니라 또 광역시에서도 구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러면 유성구에서 부과합니다. 구세입니다. 그리고 도가 있는 곳에선 시군이 아니라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경기도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경기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구세고 도세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조세는 정답 지문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닙니다. 얘는 그 구세입니다. 차치 구세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물론 우리 지방세는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는 특광 도세인데 오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초과정에서 오늘 세 개 세금만 알고 갑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 알아두셔야 되지만, 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식으로. 등록면허세, 구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생략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는 그냥 취득세, 다시 과세주체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요. 우리 국세와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옛날 초창기 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국세인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얘네들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90월 달에 동영모의고사나 종부의사 볼 때 이것 때문에 어이없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실전에서도 그렇고.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했을 때 국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국세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골라야 되는데 지방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학계론 문제에서도 나온 건데 예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나온 건데 우리 세법에서도 나온 건데 제가 한번 보세요. 학계론과 36개 부동산 학계론 문제에서 나온 건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 건데 오늘 배운 지식으로 부동산 학계론 문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세 중에서 부동산 보유, 이따가도 배울 건데 다음 조세 중에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인 조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아까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우리 시험은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하면서 했는데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아싸 재산세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세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뭐예요? 종합부동산세를 골라야지. 이런 식으로 자, 국세냐 지방세냐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한번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아까 시험 문제 제가 그랬죠? 종합부동산세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소득세에서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자, 상속세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그랬죠? 증여세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죠? 부가가치세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목 이름만 살짝 국세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세한 거 몰라도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하게 출제는 안 되는데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에 특별히 얘네들은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주세 술에 대해서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시험과 관계없고요. 인지세 독립하게 출제 안 되는데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인지세. 여러분들이 혹시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해보신 분들 문서에
우리가 수입 인지를 사는 방식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데, 인지세 요거 문세부과는 국세인데 독립하게 출제 안 되는데 몇몇 특징 살짝 알고 있으면 됩니다. 법인세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시험 관계없죠. 개별 소비세, 우리가 자동차 사고 가전제품 살 때 개별 소비세 시험 관계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과. 그래서 우리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국세 중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지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는 2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재산세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지자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에 시험에 31회 때 출제된 적이 있어요. 독립화 문제로. 그렇지만 거의 독립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방교육세라는 세금 자주 보게 될 건데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고, 지방소득세가 27회 때 출제된 적도 있지만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지방세를 지방소비세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자세한 내용 출제 안 됩니다. 그냥 세목 이름만 알면 돼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얘네들 지방세인데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민세 독립하게 출제 안 되는데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세 보기에 나온 적도 있지만 몰라도 돼요. 시험 관계없고. 담배소비세 관계없습니다.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같은 거 할 때는 레저세도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있으면 되고, 주민세 몇몇 특징을 살짝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세금들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세금들은 다 그냥 이름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분류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그래서 나오는데 441페이지인데 과세 교재를 잠깐 한번 보고,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조세 분류, 여기에 별표시를 하나 하시고, 제목에 2번 테마 조세 분류에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가끔 출제되는 부분인데,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는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는 거지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말하고, 또 우리 국세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는 거고 넘어갑니다. 지방세도,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지방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넘어가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여기를 제가 또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세, 간접세인데 이게 어떤 건지 잠시 쉬었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항상 1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